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이 추운 날에 변호사님들 또 법학 교수님들과 함께 노숙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 지엄하신 분들께서 이 추운 날에 웬 이런 농성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거리 노숙농성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처음일 텐데, 사상 초유의 일일 텐데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오인할까봐, 예. 저희들이 전문가가, 예. 그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고, 삼성 봐주기를 한 판결이다. 이런 예.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먼저 나서자 이렇게 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농성시장에서 오늘 나흘째입니다. 예. 아이고야. 조국 교수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조의연 판사의 판결 뭐가 문제였습니까? 원래 형사소송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 청구에서 법원은 국민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하고 재벌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가 이거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 공여 액수가 430억이잖아요. 예. 이거는 역대 공여 금액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뇌물 사건은 돈 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은 진술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예. 그런데 대가 관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예.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장차 재벌 총수가 될 사람이 누추한 구치소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까? 없죠. 이런 재벌 총수 중에 유일하게 삼성만 79년 동안 사실은 정경유착의 장본인이면서 한 번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영장 청구조차 안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특검이 이제 생기고 특검에서 처음으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 제동이 열린 거죠. 아이고 참.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당신 판결 잘못됐다 이러면서 우리 이 법학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들이 또 뜻을 함께 모았는데 법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법원 직접적인 반응은 잘 안 보이는데 서초동에서 법조인들이 사실은 나이 드신 법조인들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대부분의 법조인 반응들은 이 삼성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형사소송법은 하나지 이재용에 대한 형사소송도 따로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형사소송 따로 있는 거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용의 말을 100% 믿더라도 예.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이재용 개인 돈을 줘야지. 예. 왜 삼성전자 회사 돈을 주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구속 기준이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96억을 삼성전자 회사 돈으로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은 96번 구속하고도 남는 사유죠. 예. 그게 지금 뇌물을 차치하고라도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실제 선고되어지면 징역 7년이나 10년형에 선고될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주거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 기각한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특검이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해서 예. 영장 재청구하고
법원은 다시는 그 봐주기는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영장을 발부하라고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청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원래 영장이 재청구되면요, 조희연 판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른 판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성창호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촛불 시민들이 예. 조희연 판사의 그 영장 기각 결정이 부당함을 촛불을 들고 강력하게 외쳤는데요. 그 예. 목소리가 저희들은 법원에도 들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성의 가담 숫자가 처음에는 69명으로 출발했는데 예. 지금 오늘 현재 20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제 조희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 성창호 판사 같은 분이 이제 만약에 재청구된다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삼성 앞에 사실은 사법부가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정봉주의 전국구에는 또 삼성은 이미 사법부를 다 장악했다라고 삼성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 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래요. 다른 재벌들하고 달리 유독 법원이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힘이 그런 삼성공화국의 철옹성을 깨야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더 모아져야 될 것이고요. 힘이 모아지면 결국 삼성공화국의 그 철옹성은 하나씩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 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예. 변호사님, 연결된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이 또 헌재에 또 정통하신 분이어서, 예. 시청구인 척에, 예. 무더기로 정인 신청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든 이 탄핵 결정을 늦춰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소는 그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6명 정인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를 했는데요. 예. 더 이상 정인 채택은 안 할 거로 보이고요. 2월 7일까지 정인 신문은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 주에. 예.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예. 2월 달 안에는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2월 7일이 화요일이고, 한 2월 예. 14일쯤에 마지막 변론을 열고,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예. 그러니까 2월 7일이 화요일이니까 예. 2월 9일 정도에 예. 최종 구두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고 예. 한 1, 2주 후에 예. 탄핵 결정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금요일도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무 기일이나 잡아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월 13일부터 2월 20일 요 사이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2월 28일까지가 특검 수사 기한인데 만약에 예컨대 2월 21일, 2월 20일 이쯤에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바로 그 순간 대통령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당연하죠.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범죄가 아주 중대하고 보조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금 몇 개월부터 있었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바로 발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한 열흘 남았어요. 1차 수사 시한이. 대통령을 잡았으니까 수사 시한 연장하라. 이렇게 황교안이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만은 재벌들의 수사가 지금 삼성 이외에는 하나도 진행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은 잘하고 있고, 예. 또 뭐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걸 하느니 아예 법을 개정을 해서 30일 동안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국회 결의로도 가능합니까? 국회 법을 개정해버리면 예. 지금 현재 70일이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특검의 존속기간을 100일로 아예 옷을 박아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요. 예. 개정하는 김에 예. 지금 현재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예. 군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뭐 지금 소속 기관장에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이 하다가 청와대에 거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예외 규정을 특검법에 도입하면 네. 압수수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세월호 7시간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등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특검법 기간 연장을 할 때 이 부분에도 압수수색의 예외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아마 그 야당에서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 박근혜가 한 뭐 열을 남겨놓고 이렇게 붙잡혔는데 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시한이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제 일반 검찰에서 입안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선 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는 즉시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해외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망명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죠. 예. 아이고, 아주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헌재 심판과 함께 말이죠. 예.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장차 재벌 총수가 될 사람이 누추한 그 구치소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재벌 총수 중에 유일하게 삼성만 79년 동안 사실은 정경유착의 장본인이면서 한 번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조차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오인할까봐 저희들이 전문가가 그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고 삼성 봐주기를 한 판결이다. 이런 것들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자 이렇게 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농성시장에서 오늘 나흘째입니다. 아이고야. 조국 교수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조의연 판사의 판결 뭐가 문제였습니까? 원래 형사소송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 청구에서 법원은 국민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하고 재벌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가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 공여.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이 추운 날에 변호사님들 또 법학 교수님들과 함께 노숙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 지엄하신 분들께서 이 추운 날에 웬 이런 농성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거리 노숙농성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처음일 텐데 사상 초유의 일일 텐데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수가 430억이잖아요. 예. 이거는 역대 공여 금액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뇌물 사건은 돈 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은 진술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예. 그런데 뭐 대가 관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희연 판사는 이재용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